저번화에서 아카네의 아이 연기를 보고 당황하는 아쿠아. 아카네는 인류 배우만 있다는 극단 라라라이의 에이스로 업계에서 천재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철저한 배역 연구를 통해 그것을 완벽하게 연기내는 천부적인 센스. 천재 아역 배우였던 카나도 질투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아카네의 모습에 다른 출연진들도 당황하고 유키가 아카네에게 분위기가 변했다고 말을 꺼내자 그런 자신이 싫냐는 능글맞는 대답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유키가 뿅 같네요. 아카네는 단숨에 출연진, 스태프, 카메라맨마저도 휘어졌습니다. 아이를 오래 본 아쿠아 또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아이 같은 카리스마가 아카네한테도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아쿠아는 평소랑 다른 분위기로 다른 여자 출연진들에겐 차갑고 아카네의 말만 잘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카네가 그렇게 좋냐며 장난으로 아쿠아를 놀리는데 아쿠아의 반응은 그야말로 리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나머지 도망치는데요. 그런 아쿠아의 모습에 유키와 맴초는 당황하며 아카네에게 혹시 진짜로 사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카네의 대답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달달한 모습을 보던 카나가 질투를 하던 도중 루비 또한 아카네한테서 아이를 느끼죠. 아쿠아는 아이와 오래 살았지만 아이에 대해 무엇 하나 알지 못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란 팬인지 어머니인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헷갈리게 되죠. 아쿠아는 점점 전생의 자신과 호시노 아쿠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연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아쿠아에게 카나가 연상이 좋냐 연하가 좋냐는 질문을 하는데 연상이 좋다는 의견에 기뻐하다가 아카네를 떠올리고 화풀이를 하는 카나가 아주 귀엽죠? 처음 던지는 것 치곤 잘 던진다고 칭찬하는 아쿠아. 그 모습의 카나는 아쿠아랑 하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플러팅을 치는 동안 아쿠아는 아카네에 대한 생각 정리를 마치죠. 아카네한테 아이를 투영하고 있었을 뿐 아카네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네한테 어떻게 아이의 모방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아카네는 많이 조사하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며 여러 설정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는 사실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쿠아 표정 개무섭네. 그것을 들은 아쿠아는 아이의 사고 패턴을 어디까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카네는 대충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답을 하죠. 아쿠아는 아카네의 재능은 몇 년이나 함께 살던 본인보다 아이를 훨씬 깊이 이해한다며 아카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브의 마지막 화에서 아쿠아는 아카네랑 키스를 하며 커플이 결성되고 그 방송을 본 카나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런 씨바색! 지금 러브의 모든 촬영이 끝나고 멤버들과 제작진들의 회식이 시작되는데 아카네한테 아쿠아랑 정말 사귀냐고 물어보는 출연진들. 아카네는 일에 지장이 없을지 고민을 하는데 감독은 업계는 너희의 재능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쁜 어른들 천지라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마지막 조언을 해주죠. 그 시각 아쿠아는 카브라기 프로듀서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카브라기는 지금 러브의 흥행을 인정하며 아쿠아와 약속대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고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그 이후 아카네는 아쿠아에게 우리 무슨 사이야? 진짜 비즈니스야? 아니면 진심이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쿠아가 대답을 망설이던 도중 아카네는 자신을 이성으로 안 본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연기하는 동안은 좋게 보지만 정작 아카네 자체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죠. 아쿠아는 인정을 하며 사귀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아쿠아는 배우 아카네한테는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네는 그건 배우인 자신에게 가장 깊은 말이기도 하니 비즈니스 커플로 지내는 것에 동의를 하죠. 진짜 연인은 유키 커플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예? 유키랑 로보 진짜로 사귄대요. 유부초밥 커플이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다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떠나는데 맴초가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쿠아는 그런 맴초에게 비코마치 세대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이를 잘 아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맴초는 원래 아이돌을 지망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아쿠아는 그걸 듣고 맴초에게 아이돌 영입 제안을 합니다. 맴초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는 아쿠아를 보며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그렇게 맴초를 이치고 프로덕션으로 들어갑니다. 미야코는 맴초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맴초는 무언가 말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데요. 미야코는 맴초에게 나이를 속이고 있냐며 맴초의 마음을 읽습니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이를 낮춰 말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며 그녀의 나이를 듣는데 나이를 많이 후려친 것 같은 맴초. 아쿠아는 한 3살 정도 줄였냐고 물어보는데 맴초는 그 2배, 즉 6살이나 후려친 것입니다. 18살 여고생 설정이니까 그럼 24살인데요. 네, 봄까지는 그랬고요. 25살입니다. 25살이 여고생 행사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아쿠아는 멘탈 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맴초에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맴초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이라는 꿈이 있었지만 현모 가정에 동생도 둘이나 있어서 바로 취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맴초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같이 힘내주겠다고 합니다. 맴초는 그렇게 오디션에 응모하고 대형 기획
기획사의 최종 심사까지 남았었죠. 하지만 고3 때 어머니가 무리한 탓에 쓰러지게 되고 맴초는 오디션을 사퇴하고 고등학교를 휴학하며 아르바이트와 토킹바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사히 동생들도 대학 보내고 어머니도 건강해졌지만 맴초의 나이는 23살이 되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20살이 넘어가는 아이돌 연습생은 구하지 않았고 맴초는 그렇게 남은 열정으로 스트리머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휴학 신분이라 장난으로 현역 여고생이라는 느낌으로 밀고 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25살 아이돌은 말도 안 된다며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때 루비가 나타나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카나도 나타나 가장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본인도 아역대 있던 소속사에서 고학년이 되자마자 쫓겨났기 때문에 공감 100%였죠. 루비는 아이돌의 나이 따위는 상관없고 존경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며 비코마치에 들어오는 걸 환영해줍니다. 아쿠아는 카나에게 루비랑 맴초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카나는 개 빡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카네랑 바람핀 아쿠아에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끄라고 하죠. 그렇게 호시노 루비, 아리마 카나, 맴초로 구성된 신생 비코마치가 정식으로 활동 시작하며 최애의 아이 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